조선은 어떻게 보냐면 LNG 쪽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시 신고가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올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하는지 유망세터 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실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밸류 네.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은 밸류 지금 쉬고 있는데 네.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자신은 좀 없는데요. 거기 그 배당 정책이 바뀌면서, 배당 세율 정책이 바뀌면서 네. 배당주들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배당 ETF나 배당 펀드를 좀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걔네들이 뭐 좀 주춤주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바람은 뭐냐면 배당 관련주라고 하면 맨날 오르는 게 금융지주 그런 것만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좋아지려면은 그 중견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도 진짜 올라줘야 돼요. 근데 그런 데들이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요번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여러분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 데가 조방원이잖아요. 조방원. 네, 조방원이지 요즘에는 않습니까? 로봇. 그렇죠. 요즘 이제 로봇.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거의 뭐 AI예요. 이런 이제 AI? 전체가 이제 AI에 들어가 있는 거고. 조방원에서는 저는 이제 조선은 어떻게 보냐면 LNG 쪽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NG선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NG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현대중공업인가에서 LNG선 내척 수주가 있었죠. 현대중공업인가 조선해양에서 그렇게 지금 연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올해 LNG 쪽이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는 오늘 보도 나오니까 오늘 방산주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방산주는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비 증액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가 러시아 러시아 전쟁이 휴전한다, 종전한다 얘기하면서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반영한 것 같고요. 이제 각국이 유럽을 포함한 미국 뭐 각국이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하나하나 수주 모멘텀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많이 늘었고요. 또 올해도 한 20% 이상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20%뿐이 안 늘어나면 주가는 그렇게 막 크게 못 가지 않겠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좀 없어졌거든요. 네. 요즘에 보면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고 있죠. 오늘 한번 볼까요 차트요?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요. 이거 방산주의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얘는 역사적 신고가예요. 얘는 쉬었지만 그냥 얘는 쉰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지수가 약간 밀리고도 있는데 얘는 7, 8%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보시면 얘가 밑에서 가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더 많이 오르겠나가 아니고요. 더 제일 약한 놈인 거예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주 모멘텀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밑에서는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고평가 논란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은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력 인프라라고 봐야겠죠.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의 데이터 센터하고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송배전이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또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은 당장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가져갈 거고요. 당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원전은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 사업을 하는 쪽은 아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사업하는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가스터빈 납품하고 뭐 현대가스 같은 경우는 원전 공장을 건설하는 거고 얘네들은 즉각적으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쪽이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원전은 그 과정 속에서
수익이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군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영을 계속하면서 아마도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 좀 더 여쭤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현대차의 그럼 기업 가치 재평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차는 네. 두 가지 때문에 일단은 주춤해놨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좋잖아요. 지금 뭐 CES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가서 신고가 내고 뭐 이런 현상을 나타냈는데 현대차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다 뭐였냐? 왜 그렇게 좋다는데 현대차는 못 올라요? 맨날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왜 신고가 나고 다 오늘 조정 보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현대차가 못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관세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차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피크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실제로 올해 현대차 기아의 올해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안 봐요. 한 자릿수로 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에 기울기려 주가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현대차는 뭐가 있어야 되냐?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멘텀에 로봇과 자율주행이 붙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가치가 없는 종목이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평가의 종목이라니까요. 얘는 저평가 종목에다 배당 성향도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모멘텀이 딱 붙어버리면서 뜬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제 AI가 움직이는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소외되지 않고 요번부터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브가 그룹 내 로봇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인데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사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현대오토웨브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현대오토에버 있고 현대모비스 있고 현대글로비스 있고 뭐 삼현이라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 협력사 이렇게 보면요. 외국사가 많아요. 국내사에서 중소형사들이 같이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뭐 굳이 따진다면 SOS랩 이거 지금 올라가잖아요. 뭐 이런 애들이 그 기술력 때문에 이런 라이다 기술력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개 뭐 이런 종목이 있긴 한데 작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현대차 그룹 내 계열사 중에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브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지금 선두는 현대오토웨브가 선두인데 저는 선호는 현대모비스를 선호를 합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현대오토웨브는 뭐 약간 테마성으로 좀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평가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미국 현대차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예전부터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약간 시장에 지금 질문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아직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은 뭐 삼성물산을 통해서 뭘 하고 막 이런,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죠? 현대차 그룹이 이걸 할 건데, 거기 핵심이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2030년에 조립 공개에 본격 투입되는데 이게 현대차의 단순 제조 역량을 넘어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신호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 3만 대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로봇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 비용 절감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기업의 제조업의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자동차 공정에 먼저 이걸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봇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력을 대체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의 플랫폼 또는 범용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돼야지 실제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익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려야 됩니다. 사실은 몇 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당장은 공장 자동화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 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자체의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제조업의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전 시간이 필요하고 그보다는 현대차의 비용 절감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 전망 속에서 제조 강국인 한국이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이제 부상이 되는 건가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같이 미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LG도 로보티즈 뭐 이런 게 있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뭐 대부분 대형 대기업들이 로봇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전 세계 로봇은 지금 1위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좀 잘하고 있고요. 일본.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그 선두에 대고 우리가 거기에 선두야.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하기에는 아니죠. 좀 약해요. 그렇죠.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뭘 찾자 이거보다는 그냥 네. 대표 선수로 하는 게 어떨까요? 자,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 CES 2026 개막 이후에 뭐 오르는 것들도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 하락세 보인 종목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CES도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테마를 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좀 언제쯤이 될까요? 아직은 대부분 다 실적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테마예요? 로봇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장 자동화나 공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는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데고요. 근데 휴머노이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부분은 실제로 수익을 어디서 내는 거냐면은 로봇을 공장이든 가게라 하면 이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떻든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로봇을 한 대 판 걸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이후에 뭐 업그레이드하고 OS하고 뭐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이걸로 아마 수익을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이 되는 순간이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한 3년 뭐 근데 자료에 보면은 2028년에서 2030년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게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 공장에 투입할 수 있어서 네. 공장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쪽을 우리는 지금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일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를 보고서 어떤 주식을 지금 내가 사서 있어요. 네. 근데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중에 아까 1% 이상 올라갔는데 마이너스가 나네요.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을 준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사가지고 3년을 기다린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단기적인 수익성이 있는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작가 TV의 시그니처 질문이죠.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좀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랑 시청자분들에게 2026년 첫 이사님과의 방송이니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주식을 개별 주식을 좀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요.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ETF나 펀드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형 펀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 이 반도체 다음은 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되고요. 반도체는 들고 가고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그리고 배당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에너지는 만약에 물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을 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이제 원전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력 에너지 중에 송배전이 있잖아요. 네. 송배전 중에 우리는 여태까지 그 고압 변압기, 변압기 위주로만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중어 같은.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봤는데 그들이 지금 꽤 또 조정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꽤 오랜 동안 이 AI 시대에 그리고 AI 시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 후 재건. 네. 재건하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다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꽤 오랜 동안 전력 에너지 쪽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은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려면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주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장 사이즈예요. 시장 사이즈. 네. 말을 그냥 뭐 시장 사이즈라고 얘기했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을 파는 시장이 글로벌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근데 맨날 한국 시장에서 전방산업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해갖고 이렇게만 산다. 그러면 되게 주가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 제품을 글로벌리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사는 게 조그만 기업이라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참 사실 요거 굉장히 길게 얘기할 될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이 지금 제네시스 미션을 이거 트럼프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요거 시작한 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 미션이 대단한 거예요. 제1차 제네시스 미션이 그 원자 핵폭탄 개발이 제네시스 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네시스 미션이 달 착륙, 달 인공위성이었고요. 요번이 제 3차 제네시스 미션이에요.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딱 선정을 하면 한 국가의 모든 자본과 그리고 정책과 이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주식 투자를 떠나서. 미국이 이 시점에서 왜 3차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걸고 요번에 여기에 매진을 하는가. 이걸 공부하시면 왜 중국한테 저러는가. 왜 베네수엘라한테 저러는가가 거기서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던 이유를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그동안에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제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미국은 성장에서 또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또는 미국의 고용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제3차 제네시스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네시스 미션에 어디를 중점 사업을 할 거라는 걸 써놨는데 사실 너무 많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AI, 첨단 제품, 핵심 광물, 양자, 생명공학,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이렇게 해요. 조금 더 묶어보면 뭐냐면 AI에 하나는, 또 하나는 생명공학, 또 하나는 에너지예요. 근데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지금 올해를 내년까지 안 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를 한번 쭉 자료를 좀 보시면서 공부 좀 해보시면 그러면 되게 이 정책을 보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AI와 생명공학과 에너지 쪽. 제네시스 미션. 근데 아까 전에 반도체 배당형이랑 전력 에너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배당형 ETF를 이사님이 원래 예전에도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셨는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 한국의 변화를 보면서 배당형을 이제 좀 담아 가시기 시작했는지. 올해 한 거예요. 올해. 원래 그쪽을 투자하실 원래는 안 했습니다. 네, 원래는 배당형을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볼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축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나라 반도체만이 아니고 글로벌 반도체, AI 반도체 네. 그런 펀드나 ETF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을 한쪽을 하고 있고요. 전력 에너지는 이거는 그냥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AI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글로벌리인 거고요. 배당은 우리 국내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확산돼서 얼마나 각광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는 섹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사님 뭐 신간이나 뭐 새로운 뭔가 나오는 건 있으신가요? 이제 신간 나오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폈는데요. 제가 2년 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에 책이 안 나왔었죠? 그 질문을 왜 갑자기 주시죠? 할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올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신간이.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쯤?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네. 이걸 뭐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부서도 옮겨졌고 올해 어디로 옮기셨죠? 영업부에 있었는데 자산관리전략부라고 우리 교보증권에서 특화되어 있는 데인데 뭐랄까요 고액자산가 뭐 네. 기업 이런 데 세미나 하면서 투자 전략 해주는 부서로 좀 옮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이번에 다시 한번 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기획은 했기 때문에 시작은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베스트셀러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독자분들이 이사님의 신간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번 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변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